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볼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드는 트윗을 하나 좀 날렸죠. 9월 달에 중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뭔가 지금까지랑은 급이 다른 어떤 다른 레벨의 협상이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리면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완화 기대감으로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미 증시도 좀 많이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그거에 맞게 잘 반응을 했는데 갭 띄우고 뭐 밀리는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외인 기관 강하게 양매수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줬습니다. 양 시장 다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 전체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코스닥을 아주 중점적으로 거의 뭐 비율로 따지면 90% 이상을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고, 또 그 코스닥이라는 시장 안에서 저는 큰 부류로 종목을 나누라면은 저는 뭐 이제 세력주와 뭐 세력주 혹은 테마주 와 어떤 수급주로 나눕니다. 물론 수급주도 테마주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수소차나 뭐 5G나 뭐 이런 것들도 수급주이면서 세력주이기도 하고 뭐 세력주이면서 수급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나누는 기준은 어떤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시세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 뭔가 좀 5G라고 예를 쳐도 5G를 뭔가 우리가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테마의 성격도 갖고는 있지만 좀 섹터로 분류하는 게 좀 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누고, 세력주들은 뭐 거의 대부분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큰손 세력,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 이제 좌지우지되는 급등급락하는 그런 종목으로 나누는데, 오늘 같은 장은 사실 저같이 급등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재미가, 시장 오르는 거 대비해서 재미가 쏠쏠한 그런 장은 아니죠. 오늘은 이제 뭐 수급 종목이나 기존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스윙으로 갖고 가고 있던 종목들이 좋은 뭐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한 3일, 2, 3일 동안 바닥권에서 상당히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5G 관련해서도 오이솔루션이 정확히 여기 또 저항 지지 구간을 딱 딛고 18%나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수급 종목들이 날개를 단 그런 장세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거래대금 상위만 그냥 딱 봐도 이 안에 우리가 한 1주, 2주 전 막 테마나 개별주 급등주들이 활개치던 그럴 때 보면은 막 삼성전자 바로 밑에 뭐 이런 이제 급등주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늘 보면 오성첨단 소재랑 삼육물산 요 정도 두 종목 거래대금이 좀 많이 실렸고, 1800억이니까 보통 뭐 뭔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수급 자체가 세력 테마주로 쏠릴 때는 뭐 2천억, 3천억씩 터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수급이 돈이 좀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리딩반도 매도 종목은 없고 저희도 좀 이제 보유 종목이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태였고, 오늘 당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오성첨단 소재랑 삼육물산 이 두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기준봉도 다 같은 기준봉이 아니다. 우리가 기준봉을 뽑아서 관종으로 옮길 때도 오성첨단 소재 같이 이런 식으로 매집이, 그러니까 기준봉 나오기 전에 앞단에서 준비가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뭔가 좀 급등을 맞을 수익 날 확률이 좀 높다.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표현도 맞겠지만 정말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이런 어떤 장대 음봉 뭐 이런 식의 정말 터무니없는 급락을 맞을 확률이 좀 더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뭔가 급등을 위한 어떤 과정이나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갭 띄워놓고 한 방에 물량을 다 털어내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이 앞단에서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하면서 떨어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어떤 매집의 과정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단기간에 준비나 과정이 없이 올라간 애들은 한 번에 이렇게 털어먹는 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물리면 정말 반등도 없이 쭉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기준봉이 출현을 했을 때 무조건 상한가 가고 무조건 장대 양봉이고 무조건 거래대금만 많이 터졌다고 해서 옮겨놓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를 어저께 이제 오성 첨단 소재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삼육물산은 정말 괴물 같은 종목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넘겨놓고 어제 본까지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고가권에서 횡보하다가 또 한 번 치는 정말 힘이 좋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제 스타일상 그러니까 장중에 물론 이런 구간에서 짧게 뭐 이제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저는 이 주말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말을 기분이 좋게 보내기 위한 어떤 저만의 주말 동안 기분이 안 좋으면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말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금요일 날 어떤 무리한 매매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뭐 사실 사람이 마음도 좀 들뜨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실수할 확률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웬만하면 매매를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뭐 마무리를 좀 잘 해놓고 뭐 이제 주말을 맞이하려는 그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금요일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만의 그냥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하는 사람들은 정말 평일 내내 주식 생각만 하게 되고 뭐 막 수익이 이렇게 빵빵 나면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또 장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이런 시기에는 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주식하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주말까지 물론 공부를 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주말 동안에는 어쨌든 장은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엔 좀 편히 쉬고 뭐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월요일 장에 어떻게 내가 이제 매매를 할지 혹시 보유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뭐 일요일 저녁부터서는 이제 좀 준비하면 되니까 좀 금요일 장 딱 끝나고 나서 뭐 일요일 저녁까지의 이 사이의 시간은 정말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도 쉬어줘야 또 맑은 정신으로 월요일장부터 이 주식이라는 게 정신이 정말 맑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순간순간 좋은 판단을 내리려면. 그래서 육체도 중요하죠. 육체가 지쳐 있으면 정신까지도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권해드리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조금 뭐 잡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제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정말 힘이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보통 이제 여기 상단에다가 좀 올려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삼육물산, 체리브로도 힘이 참 좋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양봉 만드는 종목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되죠. 고려시멘트는 오늘 종배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하루 정도 더 여러 개 만들면 들어갈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패스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상한 삼형제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엑사이엔시랑 로보로보랑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셋 중에 지금 가장 수상한 것 같아요. 얘가 이날 요렇게 이제 캔들이 형성되는 거 보고는 제가 이거 이렇게 되면 좀 별론데 라고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날 종배도 참 괜찮은 자리이긴 했죠. 채워 나가는 모습 보면서 뭔가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뭔가 좀 준비를 해나가는 일단 모습. 종가 한 3% 정도 마감이 됐네요. 얘가 이렇게 이제 매물대까지 이제 턱까지 차 올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정도 안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예 이제 여기서 트릭이었던 걸로 마무리하고 시세가 죽던지 할 것 같은데 얘가 재료가 본입찰이 9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뭐 9월 3일이 다음 주 몇 요일이죠?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 되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얘가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뭐 3일 전까지는 흐름을 아주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로보도 오늘 오후장에 꼬리를 좀 달면서 종가 관리가 되어지는 모습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얘도 이 저항대를 만약에 넘어서면 이렇게 한번 슈팅도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엑사이엔씨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얘는 이제 전고점을 거의 터치를 한번 하고 떨어지는 애라서 얘는 상방으로 가지 않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좀 이런 식으로 올려놨으면 좋았을 건데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브로브랑 에어부산이 수상하다. 좀 유익있게 한번 공부 차원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파워넷 또 이렇게 좀 올려드립니다. 오성삼융 체리브로 고려시멘트 파워넷. 예. 그리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랑 인트론바이오 얘네들도 이제 밑에서 올라는 왔는데 하방 압력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 좀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잘 잡으면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이 두 종목. 인트론 바이오는 바로도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오일선 딛고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오일선 한번 깨고 떨어지고 요 정도까지 여기 이 지지 구간까지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시세가 죽기보다는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두 종목을 제가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DPC는 2일차 5일선 꼬리를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괜찮은 수익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매매인데 좀 공략이 못 들어가서 아쉽습니다. DPC도 이렇게 세 종목은 관점이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눌림 후에 다시 한번 파동을 한 번 정도 줄 것 같은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좀 모아놨고 하나이어로는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이제는 얘가 힘을 좀 많이 때가 너무 많이 탔어요. 기준봉 뽑아놓고 지금 몇 거래일이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거래일을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한번 툭 하고 떨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좀 이제 힘을 좀 많이 얘도 잃었죠.
얘가 정말 강력하게 힘을 내면서 수익 구간을 많이 줬던 구간은 기준봉 뽑고 한 요정도 구간까지, 어, 여기서 11선을 좀 깼고 21선 이제 깨고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이런 타점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기준선 타점 혹은 요정도 타점, 여기 윗꼬리 제외하고 요정도 타점 아니면 여기 기준선 타점 있죠, 요 타점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을 해볼 수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위닉스는 21선 올라타면 좀 볼까 말까 하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장이 이런 식으로 좋을 줄 알았으면 뭐 요런 구간에 그냥 대충 살 걸 그랬어요. 왜냐면은 돈라인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기법 많이 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그 큰 시세를 내는 어떤 그 돈이 들어왔던 시작점의 구간으로 한번 시세를 내고 다시 회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고 여기서 또 지지받고 웬만하면 이 가격대를 안 깨려고 하죠.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또 뭐 한 7% 정도 수익권이 나왔네요. 얘는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죠. 요런 식으로 한번 돌파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또 눌림의 과정을 거치겠죠. 21선은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21선 지지 후에 이렇게 가는지 힘없이 깨버리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수급 종목이라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식으로 파동을 다시 한번 낸다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시황으로 좀 돌아가서 얘가 이제 이 밑공간까지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크게 조정받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꼬리로 그냥 인식해버리고 끝내버리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면 이 지지 구간을 아주 강력하게 밑꼬리를 달아버린 다음에 8월 종가상 121선 위까지 이렇게 안착해버렸어요. 요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괜찮다라고 봐서 여기서 여기 안 깨고 바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년하고도 거의 7개월가량 하락세가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턴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한 어떤 상승 파동을 그릴 때 어떤 섹터가 이 상승마디의 주도 sek터가 되느냐, 약간 정말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5G냐 아니면은 그동안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바이오주냐 아니면 우리가 예상을 하기 힘들었던 다른 어떤 그런 섹터가,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느냐, 요거를 진짜 유의 깊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이솔루션의 이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MW가 오늘 어땠나요? 어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일본 관련주들은 좀 힘을 좀 많이 급격하게 뭐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거의 대부분 음봉을 맞았죠. 뭐 신성통상도 뭐 그냥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해도 매매를 하는 종목이 있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자리는 사실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1900원 타점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런 정도 내가 잡아갔다라고 쳐도
한 완전히 고가권까지 봐도 5% 반등인데, 뭐 5% 반등이면 우리가 이 5%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봤자 꼴랑 한 2, 3% 먹는 건데, 2에서 3% 정도 반등 내가 먹기 위해서 이 위험한 자리에서 굳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렇게 죽어가는 테마는 웬만해서는 아무리 어떤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있어도 그렇게 잘 공략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죽어가는 테마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 잘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만약 예를 들면 완전 테마 자체가 다 죽었어도,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자리, 정말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의 어떤 지지저항 매매면은 이런 봉 기대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리는 리스크가 너무 지금 남아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 지지점이 여기라고 치면, 내가 여기서 꼴랑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절 못하고 물리면 20%짜리인데, 이런 자리는 가성비가 그렇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썼죠. 영상 이제 올릴 때도.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나오는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 요렇게 이제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반복됐던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뭐 장대 음봉이 이렇게 깨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흐름 자체가. 근데 여기는 보시면 어떤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음봉이 떨어지면 그냥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반등 없이.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 뭐니까 테마의 정말 대장이었던 종목이 시세를 거의 다 하고 어떤 뭐 테마의 힘도 많이 잃고, 그런 어떤 끝자리, 예를 들면은 제가 설거지 파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갔다가 요런 자리 오면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뜬금없이 20% 이상짜리 파동 한 번씩 나오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설거지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마무리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설거지 파동도 상당히 매매법 기법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바닥을 거의 대부분 다지다가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터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동성자액이 시세를 분출했던 시점이 어디죠?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갭까지 빼면 여긴데, 진짜 정확하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돈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시세 뽑고 원점까지 돌아오니까 이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빵.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전고점 보러 가는 흐름 상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파동들은 보통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는 경우보다는 한 20% 정도 뭐 이렇게 나왔다가 쭉 죽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설거지 파동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마무리로 털어먹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얘를 요렇게 한번 들어드렸고, 여기서도 그렇죠. 시세가 시작됐던 구간, 여기 시세를 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여기서 몇 프로짜리 나옵니까? 고가가 23%짜리죠. 이거를 지금 제가 이름 붙이기를 돈라인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 좀 괜찮다. 이 매매법은 그렇게 좀 매매 기법을 하나 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그냥 대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 종목이나 그냥 시세를 냈던 구간까지 오면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에 뭐 개별주건 테마주건 정말 높은 거래 대금으로 시장에서 한번 정말 큰 이슈가 좀 됐던
최소한 뭐 거래대금 상위 뭐 10위권 안에는 좀 들었었던, 시세도 좋게 냈었던 어떤 대장급 종목들, 요런 종목들만 가지고 좀 돌려보시면 꽤 잘 맞아떨어지는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오늘 수산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저는 뭐 조금 뭐 이제 악재가 아직도 서려 있고 그래서 뭐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J 푸드도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네요. 아무튼 오늘 좀 요렇게 해서 웬만한 종목은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대단하죠. 지금 바이오의 지금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빈집털이라고 하죠. 정말 바이오의 투심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어떤 섹터에 존재하는 뭐 악재든 뭐든, 와 정말 이런 식으로 바닥이 뭐예요? 바닥 뚫고 지하실 뚫고 정말 지하 막 10층 20층까지 와, 어떤 섹터 하나가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나? 근데 정말 이 개인들이 이제는 어떤 정말 뭐 공포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말 어떤 불신 어, 이 가득해지는 시점에서 이제 뭐 외인 기관들은 빈집털이하러 들어와서 또 시세 끌어올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인들 붙으면 털어먹고 또 나가겠죠. 일단은 바이오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 시세가 어느 정도 더 좀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 좀 매매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또 헬릭스미스가 뭐 또 중요한 좀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런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헬릭스미스 개별 종목의 일로 뭐 치부해 버릴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잘 돼서 호재가 되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뭐 악재가 되어도 일단은 돈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 종목의 악재로 취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